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다. 다산 선생의 그 옵션으로 부자되기라는 타이틀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 다산 정기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강의 때 마저 이제 다 하지 못했던 이제 기술적 분석 조금 이제 마무리를 짓고, 두 번째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이 세계 전체적으로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불황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는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드리는 어떤 말씀들,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강의를 이제 하다가 시간 때문에 이제 다 못했는데,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마무리를 갖다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주가를 갖다 분석할 때 기본적 분석하고 이제 기술적 분석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눕니다.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면은 이제 주식 투자를 갖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어떤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석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분석을 갖다 할 때 주로 이제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그 회사의 어떤 실질적 가치, 전체적인 가치를 이제 알아내고, 그 가치가 이제 주가에 반영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복선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 회사가 어떻게 이제 돌아가는가, CEO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갖다 가지고 있으며, 또 이제 임원들은, 그러니까 이제 CEO를 갖다가 이제 보좌하는 임원들은 어떤 사람이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갖다 하고, 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하는 게 이제 재무제표를 이용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지표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어떤 주가를 갖다가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게 이제 기본적 분석입니다. 그 반면에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차트죠. 차트를 갖다 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이제 모든 이제 것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소위 캔들이 만들어내는 이동평균선, 그리고 이제 이 거래량을 갖다 가지고 이제 어떤 주가를 예측을 갖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이나 결국은 이제 어디다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느냐 하면은 앞으로 주가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거에 이제 포커스가 이제 맞춰집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 분석이 맞느냐?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 분석을 이제 계속 이제 연구를 갖다가 한 사람들은 물론 이제 기본적 분석이 이제 맞다고 얘기를 갖다가 하겠죠.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을 이제 계속해서 연구를 한 사람들은 기본적 분석보다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 이제 훨씬 더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데 이제 훨씬 좋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그쪽으로 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기술적 분석은 이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하고 적용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단순하게 어떤 캔들, 어떤 이동평균선, 거래량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제 보조지표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아마 MACD, 스토캐스틱,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많은 이제 보조지표들을 특징들이 다 있죠. 특징들이 다 있는데,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많은 보조지표를 갖다 쓴다고 해서 어떤 실질적인 도움,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가나 주가 지수나 이걸 갖다가 이제 제대로 이제 예측해낼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의문을 갖다가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기본적 분석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개별 주가가 아니고 어떤 주가 지수, 그러니까 전체 주가 지수를 이제 우리가 예측을 갖다 할 때 모든 경제 동향이 다 이제 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제 가정을 한다고 할 때 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가에 어떤 영향을 갖다가 미친다 이전에 그 자체적으로 이제 어떤 그 메커니즘을 갖다 가지고 하느냐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정확한 개념들이 사실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몇 가지 단계를 갖다 거쳐서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 그 전 단계 어떤 그 메커니즘, 어떤 이제 경로를 통해서 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개념이 없이 그냥 이제 그 나오는 어떤 현상적인 것만 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 쌓이는 게 없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새로 해야 되고 뭐가 뭔지를 갖다 이제 잘 모르는 이제 이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가 이제 주식 투자를 갖다 할 때도 이제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뭐 이렇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저녁 때 이제 미국의 어떤 그 큰 이제 폭락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영향이 오늘 이제 우리 주가에 이제 다 미쳤느냐, 반만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 그건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늘은 사실은 이제 어저께 미국이 떨어진 것만큼 우리는 이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옵션 결제일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등락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이 우리 시장에 오늘 아니면 일주일 아니면 한 달간 이제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그거는 사실 이제 굉장히 그 미친다고 할 때도 이 어려운 거고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때도 이제 굉장히 그 좀 헷갈리는 이제 부분이죠. 어떻게 이제 하더라도 제 경험입니다만은 단기적인 차트로 단타로 이렇게 이제 계속 해가지고는 절대 이제 좋은 이제 이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어떤 그 옵션으로 부자되기라는 타이틀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 드리고자 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면은 단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타를 하지 않고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제로섬 게임이라는 이제 어떤 얘기를 갖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예들을 갖다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 예들도 단타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항상 그 어떤 그 포지션을 갖다 가지고 조금 이제 한 일주일 혹은 한 달 정도 이제 가지고 보유할 때만 이제 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조금 이제 그 잔소리 같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증권회사에 또 근무를 하시고 이렇게 이제 거기에 이제 일을 갖다가 하지만은 증권회사의 이제 프로그램은 대부분 다 이제 거래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프로그램에 이제 자주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갖다가 다 이제 그대로 따라 이제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은 뭐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하기로 하고요. 기술적 분석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했던 걸 잠깐 이제 복습을 갖다 하면은 이제 이런 어떤 그 주가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그냥 보면은 그냥 이제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이동평균선을 갖다가 이제 긋게 되면은 또 조금 어떤 체계화 된다는 이제 느낌이 들죠. 이 어떤 그 의미를 갖다가 이제 부여한다면은 요게 지금 5일 이평선입니다만은 5일 이평선,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는 캔들이 5일 이평선 위에서 움직인다. 이건 장기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뭐 5주 이평선, 10주 이평선 다 마찬가지죠. 비교적 이제 그 5일 이평선을 갖다가 제가 이제 그려놓은 것은 제가 보는 어떤 그 이평선 중에서는 가장 짧은 이평선입니다. 5일 이평선이. 저는 이제 5일 이평선을 갖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5일 이평선을 갖다 가지고 어떤 투자나 거래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에 비교적 적합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그 5일 이평선 위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5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졌다 라고 할 때 어떤 이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혹은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예를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러니까 이제 특수한 거죠. 요 하나는 특수한 거지만은 요 특수한 걸 가지고 일반화를 갖다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일반화를 시킬 수 있나 하면은 주가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제 그 어떤 벗어났다. 그러니까 올라야 되는데 이제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 떨어진 거는 이 우회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고 이제 다음에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캔들이 전체 이평선을 끌고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지가 올라가거나 자기가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게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다음 걸 갖다 보면은 요 캔들은 요 어떤 5일 이평선 자체를 끌고 내려오지는 못하고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요 이제 그 캔들이 이제 두 개가 다시 또 이제 내려왔습니다. 요 이평선 두 개가 이틀 동안 이제 이렇게 그 이평선 아래로 이제 내려왔다. 라고 하면은, 끌고 내려올, 그러니까 이제 그 5일 이평선의 어떤 그 기울기 자체, 흐름 자체를 갖다가 끌고 내려올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크죠. 뭐 조금 이제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간단하게 생각했다 합시오. 그러면은 그 후에 어쨌든 왔다 갔다 이 5일 이평선 위쪽으로도 캔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음봉을 갖다 나타내면서 이 어떤 그 5일 이평선 자체를 이제 끌고 내려오죠. 5일 이평선 자체를 이제 끌고 내려와서 캔들의 움직임은 다시 이제 캔들 그 5일 이평선 아래에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이다가 다시 캔들이 5일 이평선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요 후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갖다 하시면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공부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남들이 얘기하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궁리를 해서 이제 알아내는 거죠. 나중에 이제 말미에 다시 한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요런 식으로 어떤 그 남들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일반화를 갖다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증명을 갖다가 해내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 이론, 그 영어로 얘기하면 theory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5일 이평선하고 이제 그 10일 이평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평선들이 많이 있죠. 대부분의 HTS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 숫자를 갖다 넣어서 예를 들어서 뭐 7개면은 뭐 7일 이평선, 뭐 12개면은 12일 이평선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다 넣을 수가 있게끔은 다 해놨습니다. 그 뭐 소위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니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열, 뭐 순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어느 게 좋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를 해봤죠. 처음부터 뭐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해본 건 아니고 이런 얘기도 이제 들어보고 저런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다 이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5일, 10일, 20일 뭐 이게 이제 비교적 이제 그 리즈너블하다,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결론이 얻어서 이제 제가 쓰는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다면 이제 그걸 갖다 썼겠죠. 자, 그러면 이제 5일 이평선 혹은 1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의 이제 성격은 이제 뭐냐 하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가가 그러니까 이제 이동평균선 어떤 이동평균선도 올라갈 때는 그 상승을 할 때는 캔들이 이제 위에서 움직이고 떨어질 때는 아래서 움직인다. 그리고 이제 그 벗어났을 때는 자기가 다시 올라오거나 끌고 내려오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거는 장기 이동평균선이나 단기 이동평균선이나 똑같습니다. 그 대신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은 단기 이동평균선에 비해서 이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10일 이평선이 5일 이평선보다는 조금 뭐랄까 이렇게 방향을 갖다 바꾸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느리지만 느린 대신에 이제 그 확고해서 그 주가의 방향으로는 상대적으로 단기 이동평균선보다는 장기 이동평균선이 조금 이제 reliable, 믿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특히 이제 파생 상품 투자를 갖다가 하는 이제 투자자들이 보통 뭐 5분봉, 3분봉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쓰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5일선 같은 이제 일봉 이평선도 너무 이렇게 이제 변동이 심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냥 보기는 보지만은 이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은 20일 이평선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움직여서 20일 이평선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기울기를 갖다가 변화시키느냐, 여기에 이제 저는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포지션을 갖다 짜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이제 두 개를 갖다 이제 그려놨습니다만은, 이 빨간 게 이제 10일 이평선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그림입니다만은, 이 5일 이평선에는 이제 캔들 자체로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이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일 때는 다르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 이평선 자체가 10일 이평선 위에 있으면 상승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내려올 때는 크로스가 돼서, 그러니까는 지금 요게 이제 보통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 5일 이평선이 10일 이평선을 갖다가 아래로 이제 뚫는 거고, 이게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해서 아래에서 위로 뚫는 겁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방향이 바뀌게 될 때 이제 어떤 캔들 전체가 이제 같이 따라 올라가고 방향 자체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른 어떤 보조 지표를 갖다가 많이 쓰더라도 이것만큼 어떤 분명한 어떤 뭐랄까요, 전망, 예측을 갖다 해주는 어떤 툴은 사실 이제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생각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제가 오랜 동안 이제 경험을 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 단기 이평선의 어떤 성격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스팬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이게 이평선이 가지는 성질은 항상 떨어지면은 붙으려고 하고 붙으면은 떨어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5일 이평선하고 10일 이평선인데, 이 다른 이제 방식으로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게 위에 있느냐 아래로 있느냐, 이게 뭐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모든 어떤 이평선,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 자체는 사실은 이 장단기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발산 과정이라고 봐도 이렇게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 이동평균선들끼리 너무 많이 떨어지면 붙으려고 하고 붙으면 떨어지려고 하는, 마치 이렇게 어떤 뭐 남녀의 관계 같은 이제 이런 이제 관계 성격을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예측하기가 또 굉장히 이제 하나의 성격, 일반적인 성격이죠. 으로 이제 우리가 채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한 면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골든 크로스지만은, 또 다른 이제 면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수렴을 한 거죠. 수렴을 했다가 이제 또 다시 발산을 하고, 다시 이제 좀 좁아졌다가 다시 이제 벌어지고, 여기서는 다시 크로스가 되지만은 현재 데드 크로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붙었다가, 그러니까 이제 크로스를 하느냐 다시 올라가느냐, 이제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니까는 이제 수렴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같은 방향으로 가든 다른 방향으로 가든 조금 힘이 이제 굉장히 커진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성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세계 이제 60일 이동평균선까지 이제 제가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일 때도 그런데 이제 3개 이상, 4개까지 이제 됐을 때 한번 이제 보도록 하죠. 요 네모 박스로 이제
그려놓은 게 이제 이 4개 이동평균선이 이제 수렴을 갖다 하게 된 겁니다. 수렴을 해서 다시 이제 발산을 하게 될 때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최근에 7월 말인가요? 이제 많이 이제 올랐을 때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따지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이제 4개가 다 이렇게 수렴이 됐습니다만은 여기도 이제 3개 이상이 이제 수렴이 돼서 이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경과가 됐죠. 시간이 경과가 돼서 그러니까는 새끼줄이 꼬이듯이 꼬여가지고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또 이제 힘이 이제 커집니다. 이건 이제 뭐 그것도 이제 그 이유를 갖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요렇게 된 다음에 지금까지 지금 이제 10월 현재까지 지금 요 어떤 뭉친 것들이 발산을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 그 하락을 갖다가 하고 있는 형태죠. 또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중요한 성격이죠. 이 주가가 이제 그 이평선이 이제 그 발산을 해 있는 상태에서는 뚝뚝 떨어져 있을 때, 그 장기 이동평균선이 하나의 저항이나 지지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이 2번씩이나 이제 와서 다시 이제 오르게 될 때, 여기서는 이제 지지선이 되는 거죠. 요 동그랗게 제가 이제 표시를 갖다 해 놓은 것이 이제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뭉쳐가지고 내려갈 때는 이제 이 위에서는 이제 요 선이 다시 이제 저항선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올라가기가 굉장히 이제 힘들다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이 성격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많은 것을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중요한 어떤 그 성격 몇 가지만 이제 알아도 주가를 갖다가 예측하는데 큰 이제 어려움은 없다는 겁니다. 요건 이제 뭐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 여러 가지 형태를 갖다가 제가 정리해 놓은 거니까,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은 주가의 흐름은 이동평균선의 어떤 그 수렴과 발산 과정이다.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이 뭉쳐서 발산할 때는 굉장히 이제 많이 뭉칠수록 그리고 오래 뭉칠수록 큰 힘을 발휘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발산 때는 이제 굉장히 크게 간다 하는 이런 몇 가지를 알고 주가의 흐름을 이렇게 이제 쭉 보게 되면은 예측을 갖다 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다른 어떤 보조 지표를 갖다 쓰는 것보다도 그것만 쭉 보시고 이 HTS로 이렇게 쭉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 요것만 이제 계속 이제 연습을 갖다 하셔도 다른 어떤 그 보조 지표 몇 개 쓰는 것보다도 훨씬 나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갖다 합니다. 제가 이제 이제 다산 선생이 이제 옵션으로 부자 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어떤 그걸 갖다 가르쳐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 시거리죠. 기본 시거리를 갖다가 제가 이제 지난번 9월 17일인가요? 한 달쯤 됐네요. 해서 이제 양쪽으로 해서 아래 위로, 그러니까 15간씩 벌려서 이제 짜서 가만 가지고 있어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갖다 드린 적이 있고, 많은 이제 저희 회원들이 제 카페에 들어와서 이제 그걸 그대로 이제 따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번처럼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요렇게 될 정도로 이제 많이 떨어졌고, 9월 한 요쯤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마가 됐느냐 하면은 566만 원이 됐습니다. 약 5% 정도 수익이 났네요. 그리고 이제 요걸 갖다 이제 그대로 이제 6197 화면에서 보여주는 게 이제 요 화면인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요 방법들은 단타를 갖다가 하지 않고 옵션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많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잠깐 이제 쉬었다가 다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그 말씀을 갖다가 드릴 때 그 어떤 불황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갖다가 이제 드리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드렸습니다. 그 요즘 이제 그 미국 다우 주가의 움직임하고 우리 그 코스피의 움직임이 그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올라도 우리는 떨어지고 미국이 떨어져도 우리는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각자 갈 길을 갖다 간다. 커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커플이라는 것이 이제 짝, 부부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간다, 이제 똑같이 간다 뭐 이렇게 될 때 이제 커플링이 되는 거고, 예, 따로 갈 때 이제 그 디커플링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왜 이제 디커플링이 되느냐? 가는 길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왜 그렇게 되느냐를 갖다가 알려고 그러면은 어떤 이제 전체적인 이제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경제 문제, 아니면 경제 문제가 뭐 사실은 이제 어떤 정치적인 문제, 이념적인 문제가 굉장히 이제 약화가 됐으니까 경제 문제가 사실은 이제 세계 모든 인류들의 어떤 그 화두이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이제 그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지금 가장 큰 키워드는 뭐냐 하면 이제 불황입니다. 불황. 불황이 이제 큰 문제죠. 우리가 그 경제 정책이니 뭐 경제 문제니 이제 할 때 가장 뭐랄까요, 그 중요한 문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불황을 갖다 겪지 않고 불황을 갖다 이제 잘 넘어가는 이제 그런 문제죠. 사실 그 1929년 이전에는 그 정부가 이제 그렇게 많이 간섭을 갖다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뭐 우리나라는 뭐 이제 그때 좀 이제 뭐랄까요, 봉건제였으니까 이제 잘 모르지만은 한 1500년, 1600년서부터 이제 그 1900년 중반까지는 이제 정부가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갖다 제외하고는 많은 이제 것들을 갖다 모르기도 했고 어떤 시스템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크고 작은 어떤 그 경기 문제, 그러니까 불황, 호황, 뭐 회복기, 쇠퇴기를 갖다가 계속 이제 겪으면서 이제 왔죠. 그런데 이제 뭐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945년 이제 그 전쟁이 이제 끝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이제 끝나죠. 그러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경기가 이제 호조를 보여왔습니다. 그 호조를 갖다가 이제 보인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많이 파괴가 됐던 거죠. 제2차 세계대전을 갖다 겪으면서 미국 본토를 갖다 제외하고는 뭐 유럽이나 뭐 아시아 뭐 이렇게 뭐 대부분 나라들이 다 이제 거의 쑥대밭이 이제 되다시피 해서 뭐랄까요, 이제 건설 수요 내지는 어떤 그 수요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그 어떤 경기가 이제 상승을 해왔죠. 그래서 이제 그 상승이 이제 끝난 어떤 시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어디로 보느냐 하면은 이제 1972년 제1차 오일 쇼크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제1차 오일 쇼크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큰 어떤 그 이제 뭐랄까요, 경기 변동을 갖다 이제 많이 겪었죠. 겪으면서 이제 큰 어떤 불황의 어떤 시그널을 갖다가 이제 많이 이제 뭐랄까요, 이제 우리가 봐왔습니다. 많이 이제 나타냈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일본의 이제 경제 불황이죠. 일본은 이제 세계 지금은 뭐 조금 이제 순위가 달라졌습니다만은 한때 그 세계 제2위의 어떤 그 경제 대국이었죠. 이 나라가 이제 어떤 그 불황으로 이제 조금 더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겪으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나이가 지금 20대, 30대까지도 이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한 50대, 60대, 특히 이제 60대, 55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은 이제 IMF 사태를 갖다가 아주 뼈저리게 이제 기억을 갖다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즘 그 1998년이었던가요? 2008년이었던가요? 예. 2008년에 그 미국의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갖다가 이제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뭐랄까 이제 그 어떤 그때 이후로 이제 계속 이제 불황감에 이제 사실은 이제 미국이 젖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유럽의 경제, 유럽 뭐 요즘 뭐 EU가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재정 위기를 갖다가 이제 필두로 한 이제 경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안 좋은데 이거 전체를 갖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불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불황의 이제 원인이 뭐냐? 아까 이제 제가 경기가 이제 계속 좋았다. 2차 대전 이후로 1970년 초까지 이제 계속 좋았다. 우리가 이제 그걸 또 고원 경기라고도 이제 얘기를 갖다 하는데, 그때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모든 것이 다 파괴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시작을 갖다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수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수요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와 투자죠. 소비와 투자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 어떤 그 여력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소비와 투자를 갖다 했었죠. 구체적으로는 이제 불황이 된 게 이제 그 지속적 유효 수요가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불황이 이제 되는 건데, 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원인을 갖다 하나씩 해보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제 45년 전쟁이 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한 3, 40년간 정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생산 능력이 이제 확대가 됐죠. 그 전에는 이제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되면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입니다만은 이제 전쟁을 갖다 하느라고 이제 또 다 깨지고 새로 짓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그 과정을 갖다 이제 겪었습니다만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행이죠. 전쟁이 없다는 거는. 전쟁 없이 이제 전 세계 생산 능력이 이제 꾸준하게 이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가격이라든지 경기 문제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수요하고 이제 공급의 문제인데, 공급을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이걸 갖다 다 이제 그 흡수할 수 있는 이제 그 수요가 이제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결국 그 어떤 경기 문제를 갖다가 결정을 갖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급이 늘어났죠. 그리고 이제 전후 출생 한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고령화로 해서 이제 그 수요가 감퇴된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큰 문제죠, 사실은. 제가 지난 봄 강의 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본의 어떤 그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겪고 있는 어떤 그 불황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유효 수요가 이제 그 줄어들기 때문인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갖다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정년이 돼서 됐는데, 일본의 이제 전후 베이비붐 세대라는 것은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일본의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처음 이제 나타났던 것은 1931년이죠. 1931년 이제 요때가 그 만주 사변 일으키면서 일본이 이제 만주를 침략을 하고 만주를 갖다 이제 속국화 시키는 이제 요 과정에서 그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들한테 앞으로는 이제 우리 일본이 그 전 세계를 갖다 지배할 거니까 이제 애들을 갖다 많이 낳아라 하고 이제 정부에서 장려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센티브를 갖다 주면서, 그때 이제 그 뭐랄까 이제 그 1차 그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태어나죠. 이 많이 태어난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39년도서부터 45년까지 약 6년 동안의 전쟁에서 거의 안 죽고
이제 온전하게 이제 그 뭐랄까요, 그 보존이 되죠. 왜 그러냐면 이제 31년생이니까 뭐 31년에서 한 35년 정도 하더라도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죽을 이제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 그때 태어난 세대들이 사실은 이제 그 일본이 발전을 갖다 하면서 노동력도 제공을 하고 또 어떤 그 수요 주체로서 소비와 투자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견인을 갖다 해왔던 거죠. 이제 크면서.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어떤 그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그 고령화해서 은퇴를 하면서 이제 그 수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와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욕구가 이제 감퇴를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세계적으로 이제 보면은 새로운 시장이 이제 그 개척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다. 뭐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약간의 이제 뭐랄까 반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새로운 시장이라는 게 신대륙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뭐 이런 이제 그 저개발국이 이 뭐 중진국 이제 선진국이 돼 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수요가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역시 이제 시장 개척이 됩니다만은 그것도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는 뭐 아직도 뭐 지금 뭐 몇백 년이 됐습니다만은 아직도 뭐 저개발국 이제 미개국이 이제 돼서 이제 다른 이제 나라한테 이제 동량을 갖다 얻어서 살아야 되는 이제 이런 이제 형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기술 발전의 한계,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 아까 고온 경기를 갖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저희는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아주 없었던 때부터 뭐 지금까지 이제 다 겪으면서 이제 살아왔습니다만은 그 하나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뭐 많이 이렇게 그 하는 게 가전제품 같은 경우가 있죠. 가전제품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1930년, 40년대에 이미 이제 거의 뭐랄까 집에 텔레비, 냉장고 뭐든 이제 다 들어가고 기타 뭐 여러 가지 세탁기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들어갔습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갖다 거치면서 이것들이 다 이 집안에 들어가면서 어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가전제품을 큰 시장이죠. 이걸 갖다가 이제 공급을 갖다가 하는 소위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존재를 갖다 했고, 아주 그 뭐랄까요, 그 낮은 수준의 이제 기술서부터 높은 수준의 기술까지 하나씩 단계를 갖다가 밟아가면서 어떤 그 수요를 갖다가 그 니즈에 대응을 갖다 해왔던 어떤 그 회사들이 있었죠. 이제 공급 주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이제 우리들이 대표적으로 잘 아는 이제 그 LG, 옛날에는 이제 럭키 금성이었습니다만은 이 럭키 금성, 삼성전자가 이 한국에 있는 가전 시장을 갖다가 다 이제 공급도 하고 여력이 남아가지고 또 다른 나라에 수출도 이제 많이 하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공급 능력도 많이 하고 늘어나고 이제 기술 발전도 이제 많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들이 기억을 갖다 하는 게 이제 컴퓨터가 소위 말하는 이제 PC가 90년대, 2000년대를 갖다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책상에 PC를 갖다 다 갖게 되면서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이제 큰 수요가 이제 늘어났던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흡수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을 갖다 가진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어떤 그 휴대폰, 그리고 스마트폰 이제 그 많이 이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거의 뭐 10년, 5년 안에 거의 뭐 전 세계 사람들 한 7, 80%가 이제 스마트폰을 다 가질 수 있게끔 해서 이제 다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하면서 해왔는데, 소위 이제 우리가 그 신문에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새로운 먹거리 뭐 이런 이제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만은, 자, 그러면은 이제 스마트폰마저도 거의 7, 80%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더 많은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 이게 아직까지 이제 차치를 갖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처럼 이제 좋은 그 회사도 지금 이제 주가가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떨어졌죠. 그 떨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어떤 그 스마트폰, 이 어떤 그 수요가 이제 확 크게 늘어나는데 어떤 한계에 부딪혔다 하는 그 얘기죠. 그 이제 대체를 할 만한 어떤 그 상품이 뭐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팔려 나가고 이익을 갖다 창출하고 일을 갖다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면 좋은데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차 있다는 겁니다. 이제 굉장히 어떤 그 새로운 시장, 큰 시장을 갖다가 만들어내기에는 그동안에 이제 너무 많이 이제 팔려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이제 나은 기술을 갖다가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이제 삼성전자 뭔가 갤럭시 뭐 S5가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새로 이렇게 그걸 갖다 다 이제 바꾼다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매출이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들고 또 이익이 줄어들면은 이제 또 주가도 낮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불황으로 이제 그 이어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 불황을 갖다가 이제 한번 쭉 돌이켜 보면은 자본주의라는 것은 이제 그 뭐 100년 한 70년 정도 이제 공산주의 실험이 있었습니다만은 시장 경제와 함께 인류 최대 발명품이죠. 그러니까는 이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도 거의 100% 이제 맞는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본주의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 침체와 이제 소득 불평등이라는 이제 빈부격차, 빈익빈, 부익분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그 약점이 있죠. 그 인류 최대 비극이라고 하는 그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도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제 그 시장 확대 시도하고 이제 실패였던 역사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것은 이제 그 독일, 그리고 이제 일본, 뭐 그때는 이제 미국도 이제 있었습니다만은 그 20세기 초까지는 이제 주로 이제 영국하고 이제 프랑스, 그리고 이제 뭐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들이 그 세계 식민지를 갖다 거의 다 이제 차지하고 있었죠. 그 식민지를 갖다가 왜 그러면 이제 그 차지하려고 이제 했었느냐 하면은 식민지에서는 그 종주국, 그러니까 이제 인도 같으면 뭐 영국, 뭐 아프리카 같으면 이제 그 프랑스, 아프리카는 뭐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이죠. 식민지에서는 지배국, 종주국의 상품만을 갖다가 쓰는 어떤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제 그 공장을 갖다 새로 짓고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상품들을 갖다가 만들면은 이 상품이 남았을 때 아까 이제 불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품이 남았을 때 이걸 갖다 수요해 줄 수 있는 뭐 다른 얘기로 하면 이제 처리를 갖다 해줄 수 있는 어떤 그 국가가 필요한데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 자유무역 뭐 이런 이제 시스템이 사실은 이제 시행이 되질 않았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 등 후발 이제 그 당시로서 이제 후발 선진국이었죠. 후발 개도국 뭐 식민지가 이제 굉장히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갈등으로 해서 이제 전쟁이 이제 1차 대전이 일어나고 또 이제 그 2차 대전에 직간접적으로 이제 그 영향을 갖다가 미쳤던 그 1929년에 이제 대공황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시초부터 뭐 이렇게 끝날 때까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는 미국에서 발생을 했던 게 이 1차 대전을 지내면서 이제 굉장히 늘어난 어떤 생산 이 캐파를 가지고 이제 이 생산한 그 여러 가지 상품들을 갖다가 소비를 할 데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생산을 갖다 해서 이렇게 그 식민지가 있는 나라들은 그냥 식민지에다가 이제 싸게 팔거나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건데 미국은 식민지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이 생산한 재고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다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제 역사적 이제 경험은 이제 또 이제 보면은 1929년도에 이제 대공황은 우리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교과서에 이제 배우기로는 케인즈의 어떤 뭐 경기 부양 정책으로 해서 뭐 이제 후보 대통령이 뭐 저기 후보 댐도 이제 그 테네시 밸리에다가 뭐 세우고 해서 이제 재정 제출 갖다가 확대를 일단 많이 해서 이제 뭐랄까요, 케인즈의 이제 경제 정책이 이제 먹혀들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자세하게 그걸 갖다가 이제 연구를 갖다가 해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많이 약발이 먹히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1939년도에 이제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를 갖다가 이제 진주만 폭격을 갖다 하면서 이제 수요가 돼서 뭐랄까요,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건데 참전을 갖다 하게 된 거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연구를 갖다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1938년까지도 아주 뭡니까 경기 어떤 부양 이 점에 있어 가지고는 영 그냥 별로 비실비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이제 화끈하게 일어나 가지고 화끈하게 이제 뭐랄까요, 재정 지출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이제 해결이 돼 버린 거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뭐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전쟁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안 되지만은 어쨌든 어떤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걸 갖다 연구를 갖다 하다 보면은 이런 이제 이야기도 이제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러니까 이제 2차 대전의 이제 승전국인 미국은 아예 이제 국제 경제에서 식민지 자체를 갖다 없애고 다 이제 자유무역을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주창을 갖다 하고 그 체제가 이제 사실은 여태까지 이제 유지가 오고 있는 겁니다. 요 일본의 경험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요 일본의 경험은 뭐 조금 이제 뭐랄까요, 이제 할 얘기가 이제 조금 이제 많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뭐 요 연결을 해서 이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뭐 오늘 마주다 못했던 불황 어떤 각국의 경험, 뭐 요걸 갖다가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하기 어려운 환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불황처럼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들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워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IBM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죠. IB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모토랄까요? 슬로건은 Think입니다. Think. 이제 보여드리면은, 제가 이제 친구가 IBM에 근무를 해서 IBM에 이제 가보면은, 책상마다 이제 요 어떤 팻말이 이제 다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뭡니까, 아이폰을 만든 이제 애플, 모토가 이제 Think Different입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고민들을 갖다 많이 하는데, 대부분 이제 고민이 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이제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학교 성적이라든지 결혼 취직, 영어를 갖다가 아무리 잘해도 미국 사람이나 이제 영국 사람만큼 할 수가 없죠. 인류가 이렇게 이제 발전해 온 것은 이런 이제 틀 속에 갇힌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발전해 온 게 아니라 항상 그 틀을 갖다가 이제 벗어나고자 하는 이제 노력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인류의 어떤 발전을 갖다 가져왔다고 생각했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현실이 좀 어렵고 이제 힘들더라도 항상 선배들이 하는 얘기를 갖다가 잘 들으면서 뭔가 다른 것들 갖다 항상 추구를 해야 됩니다. 뭐든지 다르게 생각을 갖다 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 동안 안녕히 계십시오. 네.